안녕하십니까, 비선학입니다. 현재 시간 7월 18일 오전 1시 24분 단기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7월 3일 날 4시간 분량의 공개 특강 영상을 업로드를 하였는데, 저 비선학을 좋아하는 구독자, 시청자, 그리고 수강생분들은 해당 영상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노트와 필기구를 가져와서 분 단위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들을 최대한 체화할 수 있을 만큼 반복해서 들어주길 원해요. 제가 촬영한 대부분의 영상들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수차례 반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성심성의껏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영상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볼 수 있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 다른 퀄리티 좋은 영상들도 많이 있으나 작정하고 찍은 영상이에요. 4시간 분량의 상반기 결산 공개 특강 영상을 안 보고 새로운 영상 왜 안 나오지? 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 비선왕 채널을 구독하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관점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제 채널을 활용하시면 안 되고, 비선왕이 어떤 식으로 관점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매매하는지를 배우려고 제 채널을 참고하셔야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능력 있는 트레이더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관점을 베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케이스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직접 스스로가 관점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직접 스스로가 플랜을 변경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노페인 노게인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 모든 영상은 다음날 매매할 때 참고하려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학습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7월 3일 영상 밀도 있게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 비선왕이 밀도 있게 전달하는 영상이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내공이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매매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제가 4시간 동안 영상을 찍었으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8시간 동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께 됩니다. 가볍게 쭉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되지 않아요. 다음으로 이제 맥스C, MEXC 이벤트가 7월 22일날 일단 종료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이 거래소를 사용하는지 마는지와는 또 별개로 15만원에서 한 18만원 정도를 진짜로 공짜로 주는 겁니다. 저희 십장생 멤버들도 다 그냥 가입을 했어요. 거래소 사용 여부랑 상관없이. 아니, 돈을 주는데 안 받는 거는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괜히 비선왕이 욕먹을 거 알면서 대놓고 광고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입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이틀 남았는데 가입해서 한 15만원 정도 공짜로 얻어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지사항인데, 제 모든 영상 가운데 공개 영상 기준으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2등은 스터디그룹 1기 OTA 오리엔테이션, 1등 대망의 1등은 지금 4,000회가 넘는 팀 비선왕 스터디그룹 2기 3기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 좀 계시는데, 사실 스터디그룹 3기 모집 일정이 지금 오늘로써 종결이 났어요. 종결이 났는데, 이 영상을 좀 촬영하는 이유는 어떤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불만을 하셨어요. 아니, 공개 영상을 통해서 3기 모집을 한다는 거를 말씀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커뮤니티에만 올려서 사실 늦게 알았는데, 비선왕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류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6시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 설득이 됐어요. 제가 공개 영상을 통해서 3기 모집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고, 지금 커뮤니티에만 올렸고 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었고, 늦게 접하신 분들이 빠르게 준비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두 가지 피드백이었어요. 공개 영상에서 스터디그룹 3기 모집한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라. 그리고 해당 구독자님께서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 시간을 좀 더 달라. 네, 그 의견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 비선왕이 3기 모집할 때 다른 영상으로서 안내를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18일 월요일 날이 개강인데 이 일정을 4일만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강 신청에 성공하신 분들이 18일 날 개강일 수 있는데, 지금 4일이 지연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1일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강은 다른 동기 기수가 동일하게 스타트하기 위해서 사실 동일하게 22일날 개강하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입하셔서 월요일부터 개강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사실 4일 지연되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에만 공지하고 영상을 촬영하지 못해서 사실 좀 버벅였던 부분들, 미처 준비할 시간을 제공 못했던 분들, 즉 추가 모집 기간 때 지원하실 분들께도 좀 죄송해요. 이 부분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목요일날 24시 이전까지만 가입을 받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서류 제출은 20일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21일날 서류 검토하고 수강 신청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일까지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개강이 딜레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도 21일 전까지, 즉 개강이 돼서 동영상이 오픈되기 전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액 환불 여부를 떠나서 개강 일정이 지연된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수강 신청을 위해서는 일단 OT 영상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1시간 30분짜리 영상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댓글에 수강 신청 가이드 영상이 있어요. 수강 신청 가이드 영상이 이것도 1시간짜리예요. 그래서 총 2시간 30분짜리 정독하시고 서류 구비하려면 제 생각에는 4시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해당 시간 투자하셔서 저 비서당과 그리고 먼저 가입된 1기, 2기 팀 비서당 멤버들과 함께 단순히 공부하는 걸 넘어서서 글로벌 트레이딩 대회를 좀 휩쓸어 보겠다. 트레이딩 팀 비서당의 멤버가 되고 싶다. 4일간의 여유가 더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추가 모집은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사기를 언제 받을지는 사실 지금 미정이에요. 3기까지 좀 받고 좀 텀을 두고 사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지금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딩뷰의 바이낸스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영상 촬영 일자인 7월 3일부터 현재까지의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3일날 당시의 미래의 시황에 대해서 7월 3일에 비서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먼저 빠르게 한 3분가량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이후로 진행될 시나리오를 좀 살펴보면 1번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어요. 얘를 좀 지워서 볼게요. 1번 시나리오. 세게 빠지는 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조정파라는 해석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흰색 파동, 네, 이 파동이 조정파라는 해석인 거예요. 이렇게 빠지거나 혹은 빠지더라도 이 아래에 있는 라인을 돌파하지 않는 다음에 얘가 임펄스일 가능성을 좀 고려하는 거야. 혹은 조정파동이라도 마찬가지 공통 구간으로 한 번 더 오를 수는 있다. 이걸로 안 끝나고 한 번 더 오를 수는 있다. 그리고 얘를 완벽하게 임펄스로 보고 위로 그냥 쏟는 거를 생각하는 거야. 1번과 2번을 종합하면 사실 시나리오 경계에선 지금 해당 라인을 뚫는 건데 공통적으로 내려간다면서 공통타점으로 얘를 잡고 있네요. 얘도 내려가는 거고 얘도 내려가는 건데 이 관점자라고 하면 올라오면 숏치면 되잖아요. 지금 숏치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긴 하단에 있잖아요. 하단에 있는데 여기에서 숏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가 다시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숏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관점이 있는 거랑 지금 숏치는 거랑 다르다. 그래서 1번과 2번 관점이 있다면 나는 어디서 숏을 칠 거냐? 얘가 되돌려서 올라오면 여기서 숏을 친다는 거야. 안 되돌리면 어떡할 건데요, 비서님? 그럼 안 들어가면 되지. 포지션을 안 잡으면 상위 20% 실렸다라고요. 세 번째, 올라간다는 관점, 세게 올라간다는 관점. 공통적으로 지금 사실 롱 치는 자리요. 이런 자리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지금 롱이 들어가 있어요. 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나리오 경계선이 뚫리면 사실 손절을 해야겠죠. 올라간다는 관점이라면 여기에 롱을 쳐볼 만한 자리예요. 그래서 전고점을 뚫을 때 공통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타락할 수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는 입절을 해야겠죠. 얘가 많이 올라간다는 관점이더라도 여기에서 입절을 해주고 부분 입절하고 스탑로스를 올려가면서 추가적으로 끌고 가면 모를까 입절 안하고 여기 올라가서 입절 안하고 다시 떨어졌을 때 울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매매 못하는 거라고. 지금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지금 이 파동이 무슨 파동인지 잘 모르겠다. 코렉티브 파동이라고 하면 떨어지니까 오히려 올라오길 기다려서 올라오면 숏을 친다. 여기서 숏 친다? 아니라 여기가 코렉티브 웨이브라고 해서 여기서 빠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올라간다는 관점이면 지금 오히려 들어갈 만하다. 혹은 내가 코렉티브 웨이브 같은데 한 판 올렸다 다시 빠질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롱치고 여기서 숏 치는 전략도 가능하다. 여기서 롱쳐서 올리고 여기서 숏 쳐서 내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그 두 개의 타점을 동시에 지금 고려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은 롱은 들어가 있어요. 이 자리는 또 결과 보고 그럴 수 있는데 결과가 이제 나올 테니까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서 숏 쳐서 잘했다고 소리 못 들어요. 여기 봤잖아요. 이거고 내려가더라도 얘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고. 이 우주를 같이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숏치기보다는 숏치려면 진작 위에서 쳤어야죠. 얘가 코렉티브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다시 되돌림 줬을 때 다시 여기서 쳐가지고 내려가서 부분 입절하고 스타머스 내린 다음에 끌고 갔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당시에 2타점에서 잡았는데 다시 2타점에 들어가고 또 지금 2타점에 들어가 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이게 조정파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갔다 내려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롱치고 숏치는 자리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밑에 깰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올라가면 다시 숏을 치는 방식으로 일단은 저는 플랜은 그렇게 따고 있어요. 지금 바로 떨어지면 어쩔 수 없고 올라가는데 뚫고 가도 어쩔 수 없죠. 네, 지난 7월 3일 날의 비선항의 전략을 좀 잘 들었고요. 그 진행한 대로 사실은 저는 매매를 수행을 했어요. 당시에 이 지점에서 저는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봤어요. 다음같이 조정이 마무리되거나 한 파 더 빠져서 조정이 마무리되거나 둘 중 하나로 봤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제점은 이 해당 상승 파동이 코렉티브한지 임펄시브한지 이 파동만 봐서는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이 파동만 보고 누구는 뭐 콜렉티브라고 하고 누구는 임펄시브라고 하지만 사실 두 가지 가능성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파동 위에 올라가는 파동이 더 많았어요. 혹자는 이 파동 보고 임펄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닌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지만 그 경우가 정말 손에 꼽기 때문에 다들 비슷한 예시를 들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날아갔어요. 다만 이때 문제가 됐던 거는 날아갈 거면 날아갔어야 되는데 되돌림이 매우 심했다. 이때 사실 저는 A, B, C로 봅니다. B는 삼각수렴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돌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떤 문맥 속에서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맥 속에서 그 단어의 의미가 나오는 것처럼 엘리엇도 그런 거예요. 언어 같은 느낌인 겁니다. 얘가 특히 분봉이나 이런 시간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정인이 강하게 매수 혹은 매도를 하게 되면 왜곡될 수 있어요. 따라서 그 낮은 시간봉, 뭐 초봉도 있죠. 분봉도 있고 뭐 5분봉, 1분봉도 있고 낮은 분봉으로 가면 갈수록 왜곡이 심한 거는 특정 개인에 의해서 그 파동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의 심리가 만들어가는 모양으로 엘리어트 웨이브가 형성이 되는데 시간봉, 일봉으로 갈수록 개인이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질 수 있어요. 다만 분봉, 뭐 시간봉으로 내려갈수록 시간봉, 분봉, 초봉 이렇게 내려갈수록 여러분들도 시드가 많다라고 한다면 독적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차트에. 그러다 보면 사실 엘리어트 이론이 전제하는 다수의 심리가 구성되어 있는 매수와 매도의 심리 싸움으로 이루어진 어떤 웨이브다 라고 하는 것이 특정인의 심리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시간봉 그리고 분봉 그리고 분봉도 더 세분화된 분봉을 볼수록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동 그 자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전체 문맥을 같이 살펴봐야 된다. 문맥으로 봤을 때 얘는 사실 당시에도 몰랐어요. 당시에도 몰랐는데 당시 전략대로만 좀 따라가 보면 여기서 롱을 치고 대략적으로 이쯤 0.764쯤에서 숏을 칠 전략이었어요. 살펴보면 네,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롱 친 것이 숏 스위칭이 됐어요. 익절하고 스위칭하고 또 내려온 거에 0.618 정도에서 한 80% 익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첫 번째 타겟 포인트고 사실 저는 여기에서 지난 영상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공통 구간으로 먹은 거예요. 먹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베팅이 있는데 저는 사실 내려갈 것으로 봤어요. 내려갈 것으로 봤다는 얘기는 그런 이유는 매매한 이력만 조금 더 먼저 살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익절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고 나서 스탑로스를 우리 비선병법 안에 있는 교전편에 있어요. 0.618고 0.236에서 다시 스탑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 80% 정도를 익절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스탑을 걸어서 사실은 이렇게 빠지기를 기원을 했던 거예요. 더 들고 가서 먹으려고 계획을 짰으나 진행 상황을 좀 살펴보면 바로 돌파해버렸죠. 그러니까 즉 스탑로스가 나갔어요. 나갔지만 수익권 스탑로스가 나갔죠. 다음같이 매매를 했다. 이 매매는 제가 지금 이 나온 차트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난 분석 내용대로만 매매를 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불명확하거나 명쾌하지 않은 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나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어떻게 매매할 건데? 라고 물어보라고 했죠. 정확하게 어디서 손절할 건데? 전 이 지점에서 손절하려고 했어요. 저희 롱은. 언제 익절할 건데? 전 여기서 익절하고 스위칭 한다고도 말씀드렸죠. 같은 원리로 이 지점에서 익절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스탑로스가 나간 건데 여기에선 관점이 틀렸다. 저는 이 생각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하락으로 안 떨어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관점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내려간다는 관점이었으나 내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었던 이득이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여기 8%라 나와있죠. 내가 투자한 시드가 그러니까 교차 레버리지 100배 기준으로 해서 내가 투자한 시드가 8배가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떨어질 때 정확하게 고점에서 저점까지 먹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돼요. 저는 그게 저 혼자의 잘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선병법을 통해서 체계화하고 구체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꼭 비선병법 배워야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공개 영상 1월달부터 쭉 따라오신 분들은 다 동일한 매매할 수 있어요. 단지 제 영상을 관점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관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타점을 잡는 원리나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잡아놓은 고기를 먹는다는 느낌으로 먹으면 절대 개선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낚시해서 그 물고기를 내가 잡아서 먹겠다 혹은 낚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낚싯대를 사러 가겠다 낚싯대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자세로 봐야 제 영상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로 8%, 위로 8배, 아래로 5배. 이런 이득을 먹고 사실 관점이 틀렸으나 손해본 매매가 없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득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관점이 맞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걸 물타기해서 난 관점 틀려도 된다라는 거랑 아예 다른 얘기예요. 나는 저 비선왕은 이런 경우를 봤으나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고 그 다음에 익절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매매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의 매매는 거의 100점이었다. 이때 무엇이 중요하냐 이제부터는 여기까지는 조정파였어요. A, B, C 그 다음에 W, X, Y A, B, C 그 다음에 A, B 이제 C로 올라가는 건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는 제가 여기서 완벽하게 익절하지 않고 또 여기서 롱 스위칭하지 않고 사실 일부 물량을 버텼던 이유는 조금 확대해서 본 파동인데 이때 살펴보면 사실 1, 2, 3, 4, 5 형태로 임펄스처럼 보여요. 사실 제 눈에는 임펄스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점에서 나온 임펄스는 어떤 방향을 의미하고 이 해당 방향은 되돌림을 주게 되면 사실 아래로 가게 돼요. 얘가 임펄스인데도 불구하고 하방을 의미하지 않게 되려면 사실 어떤 조정파동의 어떤 미완된 형태여야 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문맥상 어울리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 움직임을 사실은 제1관점으로는 임펄스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롱, 여기에서 숏 하는 것보다도 그냥 숏을 홀딩을 했어요. 대부분을 80%를 여기에서 익절을 하고 일부 물량은 들고서 좀 길게 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얘는 임펄스가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다시 이 모양이 또 나오면 저는 임펄스라고 보고 베팅할 거예요. 이게 제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지금 틀린 경우랑 다음번에 베팅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는 서로 다른데 저는 과거 차트 분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파동은 임펄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또 나온다고 한들 저는 이걸 임펄스로 카운팅하고 이 지점에서 저는 숏을 탈 수도 있다. 이 지점에서 숏을 탈 수도 있겠다. 왜? 얘가 임펄스니까. 고점에서 나온 임펄스는 같은 동인 파동을 유도한다.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이 엘리어트를 이용할 때 얼마나 유연해야 하는지. 내가 이 파동을 사실 지속적으로 이제 사람들마다 카운팅하는 방식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내가 주로 보는 해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석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유연하게 엘리어트를 적용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엘리어트를 좀 나중에 하는 것이 좋다. 혹은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고집 부리게 만들어요. 고집 부리게 만든다는 거는 여러분들 청산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청산은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해서 일어나는 건데 손절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잘못된 확신이 있기 때문이거나 정말 지성이 없거나 둘 중 하나예요. 어느 정도 매매를 반복해서 또 매매에 대한 어떤 지성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못하는 거는 내가 특정 방향으로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네, 좀 차치할게요. 네,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는 매매를 이렇게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15분 봉으로 좀 보고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7월 3일날 좀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고 사실 지금은 7월 18일이에요. 7월 18일 7월 13일 아니 7월 3일날 얘기했던 내용이 이렇게 장세가 마무리가 됐네요. 보면 ABC, ABC 해서 올라가는 파동도 사실 임펄시브해 보여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뭘 생각해야 된다? 얘가 전체가 더 큰 클래스의 조정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같이 고려를 하되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뭐다? 쇼타점이다. 이 쇼타점 어떻게 잡죠?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 수강생분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안 잡혔네. 거래소마다 다를 거예요. 거래소마다 잡히는 1.236이 잡히는 거래소가 있고 안 잡히는 거래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사진법 관점인 거고 30번 관점에서는 사실 이 고점이 잡히진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끝나가는 리듬으로 사진법에서 잡아볼 수는 있었다. 하지만 거래소마다 아슬아슬하게 체결된 거래소, 아슬아슬하게 체결 안 된 거래소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때 여기까지는 공통 숏이고 이 숏도 사실은 적당한 영역에서는 입절하고 마무리를 해야겠죠. 앞서서 봤던 것처럼 여기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너무 시간이 가지 않게끔 빨리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숏을 찾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내려간다는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조정파가 끝나고 다시 내려간다는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점에서는 일부 혹은 적어도 절반은 입절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올랐죠. 올랐고 이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얘가 지금 고점, 얘가 저점인데 저점을 안 깨요. 고점도 안 깨요. 저점도 안 깨고 고점도 안 깨는 무빙이 뭐다? 삼각수렴이다. 수렴이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되면 다시 기준파 관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하나의 어떤 A파가 되고 B파가 되는데, B파가 이 삼각수렴에다가 수렴이 종결된 위치가 이 전체 기준파 대비해서 지금 0.236도 못 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다? 많이 오를 수 있다. 이 지점이 뭐다? 쇼타점이 된다. 비선병법에 있는 내용이죠. 보면 다음과 같이 여기 좀 손절 났는지 좀 봐야겠네요. 손절선을 이 지점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손절이 안 났을 거예요. 비선병법 3-B죠. 우리 수강생분들 3-B에서 어떻게 매매한다? 저기서 쇼쳐서 다음과 같이 매매한다. 이 매매에 대한 기대값은 7%, 얘도 한 7%, 요즘에 등락폭이 굉장히 커요. 7%에 해당하는 투자 시드 대비해서 7배, 교차 레버리지 100배 기준으로 내가 매매 베팅한 시드가 7배 되는 타점이에요. 쭉 지켜보면 네, 결과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었다. 지나간 파동에 대해서 좀 카운팅 좀 하고 갈게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커렉티브한지 임펄스인지 몰라요. 근데 임펄시브하다라고 하면 얘가 문제가 뭐냐면 지난 7월 3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 2, 3, 4, 5에서 저점에서 시작하는 임펄스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 저점은 아니죠. 큰 임펄스가 나와서 A, B, C 이렇게 종결될 수도 있고, 문제는 더 아래 있는 얘가 아직도 임펄스라는 가능성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1, 2, 3의 1, 2 3의 3죠. 3의 4, 5, 4, 5에서 큰 임펄스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 베이스 그 파동이 임펄스냐 아니냐의 부분인데, 얘가 임펄스가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얘가 임펄스가 아니면 얘도 임펄스가 아니에요. 왜? A, B, C에서 C파 임펄스가 되려면 얘는 3파일 수도 있고 임펄스일 수도 있어요. 5파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뒤에 파동이 3파면, 즉 조정파면, 어렵나? 조정파면 이 앞에 있는 임펄스가 될 수가 없어요. 임펄스 뒤에 조정파가 나오진 않아요. 그럼 얘는 앞에 있는 애가 비로소 3파였다. 조정파였다. 조정파 형태로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얘에 대한 수수께끼는 이 뒤에 있는 파동이 임펄스일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수께끼고, 얘가 조정파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파동도 무조건 조정파가 되는데, 지금 제가 카운팅 했을 때 해당 카운팅을 좀 소파동을 좀 보면 다음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같이 보고 있는 거를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ABC, 얘를 포함해서 더 큰 클래스의 ABC, 얘를 또 다른 A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가 되겠죠. 더 큰 ABC. 결과적으로는 얘가 ABC라는 얘기잖아요. ABC라는 얘기는 얘가 임펄스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과거의 미스테리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차트를 복귀할 때 그 해당 파동의 의미가 임펄스인지 ABC인지를 찾는 과정도 사실 이런 과정이에요. 얘가 코렉티브한지 임펄스인지 모르는데 이 뒤에 있는 파동이 임펄스로 끝나면 사실 얘는 미궁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파동이 우리는 ABC로 보고 있기 때문에 ABC인 경우가 뒤서는 파동이 앞서는 파동은 무조건 ABC 혹은 WXY다.
따라서 얘는 복합 조정, 얘는 조정, ABC 조정. 결과적으로 합산된 결과는, 두 가지로 합산된 결과는 WXY다. 즉 복합 조정이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올라가고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떨어지고 올라갔지만 얘도 복합 조정이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앞에 있는 파동이 비로소 이게 나오는 거야. 얘가 임펄스일 확률이 줄어들었다. 이거 연쇄작용이라고 하는데 얘가 임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얘는 임펄스가 될 수 없던 것처럼 조정이 줬잖아요. 조정이 줬는데 얘가 임펄스가 아니야. 그럼 얘도 임펄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연쇄작용이다. 얘가 임펄스가 아닌 것 때문에 수수께끼 두 가지가 풀려가는 상황이다. 아, 그럼 얘는 비서장님 결과 나온 거네요. 잠시만. 얘는 결과 나온 거예요. 하지만 얘는 아직 안 나왔어요. 다른 경우의 수가 있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사실 그 뒤에 있는 파동, 현재로 갈게요. 리플레이 기능 사용하지 말고 이 내려온 파동을 저는 어떻게 보냐, 이 파동을 좀 확대해서 보면 저는 임펄스로 봐요. 어느 파동을? 이 파동을. 이것도 임펄스로 안 보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악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임펄스로 보느냐, 이렇게 임펄스로 봐요. 1, 2, 3, 4, 5. 그래서 3파가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경악하고, 사실은 얘 임펄스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임펄스를 안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얘 임펄스로 보여요. 저는 임펄스로 봐야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파동 저는 임펄스로 본다고 했죠. 하지만 임펄스 아니었죠. 하지만 얘를 임펄스로 봄으로써 이득받던 매매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얘는 쟤는 임펄스로 보여요. 그래서 얘를 더 소파동으로 좀 나누면 이렇게, 아니 얘가 어떻게 임펄스예요? 얘는 1파 연장인 임펄스로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보여요. 중앙에 3파의 3파의 위치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고 지금 얘에 해당하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서는 1파가 연장인 형태의 3파가 나와서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파동이 끝날 때 우리 스터디 그룹의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우리 300불 챌린지 내부 챌린지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외부인들은 참여할 수 없는 챌린지인데 이때 우리 우수생 중에 한 분이시죠, 이기용댕님께서 제가 300불 챌린지 방에다가 얘기했던 걸 좀 정리를 해서 줬어요. 당시에 이제 CPI 발표가 있었고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안 보여줘야지. 요지는 뭐냐면 사실 저희 수강생이 이제 160명이 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거짓말 할 수 없는데 정확히 이 지점에서 사실은 롱타점으로 진입을 했고 할 수 있고, 저 비서당은 여기서 파동이 끝났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잡은 롱은 우리 수강생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에서 종결이 갑니다. 사실은 대략적으로 이 지점에서 일단은 타겟 프라이스가 돼요. 이 지점까지 여기까지 먹고, 그 다음에는 스탑로스를 올려가면서 방패로 때려가면서 먹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본적 익절을 하고 더 들고 갈 사람은 더 들고 가는. 결과적으로는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여기에서 익절 안 하는 사람은 전 잘못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가 카운팅 하나 꼬이면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어. 그렇게 되면 타점을 잘 잡아놓고 익절 못하고 다시 떨어져가지고 손실 구간인데, 잘못해서 다른 연장 파동이 나타나게 돼서 익절 구간 안 주고 더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엘리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평행 우주를 봐야 돼요. 다양한 우주가 존재하고 내 관점이 무조건 맞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공통 구간을 먹는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 프라이스는 여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선 병법에 그냥 박혀 있어요. 여기가 타겟 프라이스다. 더 먹고 싶으면 익절하고 스탑로스를 올려가면서, 제가 스탑로스 초크라고 하는데 스탑로스 조이기예요. 점점 조여가면서 먹는 거예요. 조여가면서 먹어서 내 포지션이 위로 올라가게끔 하는 거지. 여기서 익절 안 하고 있다가 이거 다 먹으려고, 결과적으로 누군가 다 먹어서 잘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나중에 매매를 망칠 것이다. 아무튼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임펄스로 보였고, 그렇게 되면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비슷한 과정의 반복인데 A, B, C, 이게 A, B, C, A, B, C의 엔딩으로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파동이 끝났다고 보고, 지금 저 위치가 전체 내려간 위치 중에서 정확히 0.618이에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숏 베팅을 해볼 수 있던 자리다.
하지만 복합적으로 조정이 끝났지 싶었는데 안 끝나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봐요. 이 영역에서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는 따로 뭐 별도로 말하지 않을게요. 뭐 매매 잘했다고 하겠죠. 사실 뭐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우긴들. 그러니까 뭐 지난 파트에서는 제가 뭐 관점을 어떻게 제시했고 어떻게 타점을 가져간다는 거를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사실 저희가 수강생방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지점에서 어떻게 매매했다 뭐 얘기하지 않을게요. 다만 우리 수강생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여기에서 파동이 끝난 것 같았다고. 그렇게 치면 끝나가는 리듬으로 해서 사진법을 쓸 수 있겠죠. 자세히 볼게요. 어떤 리듬인지. 끝나가는. 근데 이게 저는 불규칙하게 떨어졌다고 봐요. 하지만 이 움직임이 또 한 번 더 상승할 때, 여기서 롱배팅 하는 거 아니에요. 롱배팅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저 같은 경우에도 종결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가 고점에서 내려온 임펄스고 올라가는 게 조정파동이면 숏배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롱배팅을 하는 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서 롱배팅을 해서 롱 입절하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으면 어떻게 매매해야 된다? 올라오면 숏 친다. 여기서 롱 쳐서 이거 먹는 거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저렇게 매매하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가능해져요. 저희 팀 비선항에서는 저런 매매가 금지돼 있어요. 저런 타점 자체가 없어요. 여기서 아니 비서장님 여기서 롱 쳐가지고 이거 먹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떨어지는 우주가 더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올라갔을 때 4-A 혹은 4-B 진법으로 여기에서 매도 칠 수 있었다. 어디서 입절한다? 바로 여기. 아니 비서장님 어떻게 고점에서 매도한다고 하고 저점에서 입절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거 다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수강생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말 비선변법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안 본 사람들은 아니 고점에서 매도한데 저점에서 파는데 이게 말이 돼? 라고 할 수 있겠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거나 혹은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이런 상승 추세선을 갖고 있었는데 얘를 이탈하고 이탈했죠. 이탈하고 다시 리테스트하고 떨어질 때부터 저는 주구장창 숏만 봤어요. 주구장창 숏만 봤고 숏으로 매매하고, 지금은 사실 단기적으로 롱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매매하면서 다시 영상도 찍고 이러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숏 타서 익절하고 다시 숏 타서 익절하고 숏 타서 익절하고 익절하고 롱 치고 여기서 익절하고 숏 타고 익절하고 여기서 롱 타고 조금 더 올라가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롱도 익절하고 더 올라가면 숏 다시 또 탈 거예요. 이 리듬감을 가져가면서 하방을 좀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추세선을, 상승 추세선을 깰 때 다음같이 베팅을 했다라는 점과 전체적으로 합쳐지면 얘는 저는 조정파라고 보여요. 첫 번째 관점이 조정파라는 얘기예요. 얘를 뭐 다이어고널이라고 보는 카운팅도 가능은 한데 자연스럽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지 않고 얘는 조정파로 보여요. 여기까지가 조정파의 1차 종결인데, 복합조정의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복합조정이 이런 느낌이에요. 다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됐는데 한 파 더 남은 거. 이때 복합조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이 안에서 뭐 마지막 파동이 3파여가지고 복합조정이다 아니다, 이거는 그냥 ABC로 보든 복합조정으로 보든 그게 의미 없습니다. 매매할 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카운팅 하려고 카운팅하는 게 아니죠. 매매하려고 카운팅하는데 이런 조그만 파동에서 WX, Y인지 ABC인지는 전혀 의미 없어요. 여기까지가 현재인데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이제 또 다음 매매를 해야 되니까 어떤 걸 살펴봐야 되냐면, 지금 얘가 임펄스냐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쇄적으로 얘가 임펄스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자체만 봤을 때 혹은 문맥으로 봤을 때 합쳐서. 왜 그러냐, 얘가 지금 연쇄적으로 얘가 ABC였고 ABC인 바람에 얘도 ABC가 됐어요. 그 전체는 3파예요. 얘 때문에 얘가 3파가 된 것처럼 얘 때문에 얘가 3파가 되게 생겼다. 왜? 후속 파동이 조정 파동 형태면 ABC 혹은 WXY면 시작 파동은 ABC 혹은 WXY인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엘리엇 이론 자체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현재까지 이제 파동 카운팅한 걸 오려 붙인 겁니다. 얘는 익스펜디드 플랫, 그리고 얘는 복합 조정, 얘는 임펄스라고 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거 지우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간 게 내려온 파동의 조정 파동이구나. 그 조정 파동이 마무리가 됐는지 finished or not을 여기 고민해 봐야 되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얘가 finish라고 한다면 이제 떨어질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얘가 더 큰 파동의 소파동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지금 내려온 파동에서 시작점을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저점까지를 피보나치로 그렸을 때 지금 이 위치까지 온 게 대충 0.382까지요. 그래서 사실 얘가 어떤 임펄스가 내려오고 지금 마지막 파동, 한두 파동이 남았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월 3일 영상에서 좀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제 한 파동 남은 것 정도를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이상 더 올라오는 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더 올라간다면 여기서 일단은 저점이 잡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 자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얘 크기 관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앞에 있는 거랑은 좀 반대죠. 얘는 0.5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얘는 0.382 정도에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추세 중에서의 되돌림이고, 얘는 일반 조정 횡보장에서의 되돌림이었기 때문에 0.5, 얘는 0.382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오른다면 클래스가 더 높은 형태로 오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382 지점을 크게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즉 1대1 익스텐션 자리라고 하면은 0.5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움직임이 조금 어색해요, 저한테는. 이거는 뭐 이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비율 관계에 있어서 얘는 하락하는 임펄스를 저는 보고 있었고, 그 임펄스가 완결이 안 됐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1, 2, 1, 2, 3, 4, 5, 4, 5 인데 앞에 하나가 더 남아서 4, 5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얘가 4, 5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림이 사실은 어색하다. 앞에는 왜 0.5를 닿기를 원했고 지금은 0.38 이상 올라가지 않기를 원했는지는 무슨 말인지 이제 지금 이야기로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면 사실 끝났다라는 관점이 좀 더 저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이 조정파동의 경우에는 OX의 추세선을 그렸을 때 Y가 잡혔죠. Y가 잡히고 나서 다시 추세선에 맞닿는 지점이 실제로 XY, 즉 Y의 시간보다는 작은 게 사실 얘를 검증할 때 이 WXY 형태가 끝났다라는 컨펌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WXY가 소파동을 해서 더 크게 될 수는 있어도 Y가 안 끝나서 이런 식으로 연장되는 그림은 가능성이 낮다. 왜? X부터 시작하는 Y 파동의 이 시간 간격보다 이 추세선을 깨는 시간이 짧으면 이 WXY 복합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법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단 복합 조정 자체는 끝났고 WXY, Y가 지금 종결이 났고, 그럼 얘를 소파동으로 하는 큰 조정파보다는 이렇게 해서 종결이 났다라고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거기에다 더불어서 얘가 임펄스로 나왔기 때문에 이 임펄스로 나왔을 때 고점에서 잡힌 임펄스는 이를 고점에 대한 이제 컨펌이 되면서 후속되는 하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하락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더 큰 클래스의 조정이 일어나게 되려면 W, 여기가 X의 끝이 아니라 X파동 입장에서도 한 파동이 더 남았다. 그 다음에 플랫 형태로 오르게 되면 사실 고점을 크게 안 높이고 조정이 우측 횡보해야 될 가능성은 같이 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라고 한다면 고점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빠지더라도 앞서서 너무 올라서 빠지는 그림보다는 이 정도 레벨을 지켜준 다음에 다시 빠지더라도 빠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말씀드렸던 저의 전제 조건과 배치되지는 않아요.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얘가 WXY로 잡혔다. 그 불리시 트렌드 라인과 이 Y파, 그리고 Y파가 깨지는, 트렌드 라인이 다시 깨지는 시기의 시간 관계를 봤을 때 이 WXY의 복합 조정 파동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얘가 크게 오르게 되면 조정 파동이 다음과 같이 더 큰 클래스로 크게 오르게 되면 사실은 0.38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임펄스 관점에서 사실 4545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되돌림을 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클래스 높은 조정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얘는 우측 횡보 형태가 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다. X파를 강조해서 그렇습니다. W, X, Y. 혹은 조정이 이미 다 끝났다.
조정이 아예 다 끝나고 여기서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7월 3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물대 지지선이 깨지면 13.9K가 깨지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으로 미친듯이 쏟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반등하더라도 엄청난 하락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3.9K가 안 깨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7월 3일 영상을 좀 보셔야 돼요. 한 파 더 빠지는 것이 사실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임펄스가 잡힌 상태에서 지금은 정돈을 해볼게요. 큰 클래스의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락, 그리고 조정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하락. 결과적으로 지금은 하락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적인 위치도 여기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롱보다는 숏을 볼 자리죠. 손익비 관점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계속 숏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숏 관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점이 숏인 거랑 내가 타점을 롱 위주로 먹을 수 있어요. 숏 위주로 먹을 수도 있고, 이건 선택사항인 거예요. 숏 위주로 먹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7월 3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수강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선병법, 1진법과 2진법 연속으로 먹는 거예요. 피보나치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잡아서 꾸준히 잡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2진법으로 끌고 가서 먹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혹은 3진법, 노란색으로 표현할게요. 해서 이렇게 이렇게 롱 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롱 먹고 하는 방식으로 3진법으로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진법, 떨어진 거에 롱 치는 방법을 먹을 수도 있죠. 해서 결과적으로 저는 떨어지는 거에 관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는 매매를 숏과 롱을 둘 다 먹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양빵을 다 먹고 있긴 한데, 매매에 대한 전략은 사실 관점과는 또 별개로 또 세팅을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수강생분들도 제가 조사해본 결과 1, 2진법이 즉 정방향으로 먹는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3, 4진법 역방향으로 먹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둘 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분들은 그렇고, 또 걱정되는 거는, 아니 비서장님이 여기에서 공통 쇼실에 이렇게 쇼트에서 올라가든 더 크게 내려가든 공통 쇼실에 여기를 그냥 쇼쳐서 먹는다? 저는 그렇게 안 먹어요. 이 작은 파동 다 쪼개서 먹습니다. 매 단계마다 손절선을 칼같이 그어요. 그래서 리듬을 쭉 먹고 마지막에 한 번만 손절 준다고 했어요. 리듬을 쭉 먹고 마지막에 이상한 무빙이 있으면 이때 한 번만 손절을 주는 거예요. 네,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기 분석 영상 원래 짧게 남겨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좀 정제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같은 내용인데 다시 얘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조정이 안 끝났든 조정이 끝났든 간에 공통적으로 저는 숏이라고 봐요. 하지만 얘가 임펄스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왜? 제가 앞서서 임펄스라고 봤으나 임펄스가 아니어서 사실은 관점은 틀렸으나 사실 손절은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입절이 된 거예요. 수익권 로스가 났는데, 수익권에 스탑 로스가 나갔는데, 이런 것처럼 제가 얘를 임펄스로 봤으나 고점을 갱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펄스라고 잘못 봐서, 혹은 얘가 임펄스라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그 가능성이 상방 시나리오 중에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냐? 이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아직 임펄스일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너무 어색해서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가능성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것과 적어도 한 1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과 매매에서는 큰 차이가 있어요.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파란색 익스펜디드 플랫, 올라간 복합 조정, 내려간 임펄스를 조정 파동의 연속으로 보고, 이 노란색 파동이, 즉 임펄스가 이 조정 파동의 끝을 의미하는, 즉 러닝 플랫이다 생각하면 얘는 뭐다? 조정 파동이 끝나고 상방으로 세게 열려 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시나리오일 뿐이지 가능성 거의 안 보여요. 얘는 지금 이 앞에 있는 것 대비해서 얘가 너무 작고, 지금 이 파동은 아무리 봐도 추세 파동처럼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런 관점도 있다. 하지만 사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센 상방 관점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이 관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큰 복합 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X파가
이 저점을 갱신하고 아래에 있는 저점을 갱신하지 못하든 뭐 하든 상관은 없죠. 엑스파는. 다만 이 저점은 한번 갱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관점은 쉽죠. 매매하기 쉬울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매매 전략대로 저의 관점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분석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찍었더니 좀 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자주자주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전매매하시고 더 많은 성취 있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